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상담을 했는데 다주택자 여러분들,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올해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임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 2분의 1, 그러니까 4년인데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지금 이제 자동 말소가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단기는 또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은 자진말소, 자동말소는 4년이 되면 자동말소가 되는 거고, 자진말소를 해도 이런 양도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했던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여전히 안 되게 만들고, 또 본인 살고 있는 비과세 요건 어떤 혜택을 건드리지 않고 자진말소를 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자진말소를 하고 올해 안에 10년짜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말 그대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동안 가지고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올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시면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에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이전의 취득, 이거는 등록이 아니고 취득입니다. 이전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고,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그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임대 등록 기간이 끝나고 팔 때 다주택자에도,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한 거는 등록을 해도 이 종부세 합산이 되는 거고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겁니다. 단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똑같습니다. 장기 다 똑같아요. 10년, 이제는 10년짜리만 있으니까 10년 이상 해야 되고, 증액률 5% 이상 지켜야 되고,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다만 다른 점은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것은 가액 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똑같고요. 하지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은 기준시가,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여러분들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 현재가액, 취득가액을 빼죠.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요. 그러니까 지금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걸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250만 원 되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건데,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것은 일반과세죠. 일반과세 세율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중과에 적용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 감면되는 거, 이런 거, 가산세 이런 걸 해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거, 이후에 취득하신 건 모두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올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기 10년짜리를 하면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 차익에 대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액, 이 전액에서 70%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법을 바꿨어요. 몇 달 전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임대 등록 개시일부터 차액에 대해서 70%가 되는 거예요. 그 전권은, 중요한 거는 그 전권은 일반과세만 됩니다. 중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는 정확한 정부의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다만 추측을 하건대 공시가액으로 비율을 산정을 한다. 즉 무슨 얘기냐, 2020년 12월 10일 날 등록을 한다. 그러면 취득은 2018년 1월이다. 매도는 2030년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공시가격, 여기서 공시가격, 예를 들자면 70%, 또 여기는 30%다. 그러면 전체
차액에 대한 70%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70%를 또 되는 거예요. 이 30%에 대한 금액은 일반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추측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공시가격으로 안 분할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간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임대 개시를 한 등록을 한 시세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안 분할할 것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4년짜리를 등록을 하시고 2분의 1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자진 말소를 하시고 10년짜리 장기, 자 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파트는 끝났어요. 장기를 하시면 어쨌든 간에 공시가격이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공시가격이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시세에 90%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무조건 이걸 갖다가 10년짜리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왜? 여러 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얼마 나지 않을 이런 빌라들 이런 거는요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나아요. 다만 이게 이제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빌라라도 계속 가지고 가서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장대장 TV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올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기로 하던가 아니면은 매도하는 곳으로 가닥을 잡던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해외 주재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도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전화 상담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장대장 TV의 사랑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